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첫 소식 이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군사위원장 명의의 법안과 각 소위원회 의결 법안에 추가될 수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거쳐 하나의 국방수권 법안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 등 미국이 직면한 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a very dangerous world. We face threats from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transnational terrorist threats. It's our job that our country, to make sure that our country is ready to deter those threats, and that is our main focus. 전체 회의에 앞서 공개된 군사위원장 명의의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미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안에서 국방장관이 늦어도 2023년 3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국방부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방어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향후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브리핑은 구체적으로 영내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의 범위 규모, 그리고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 속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 안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전년도에 이어 담겼습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안보 관여에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겁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영내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와 일본과 같은 다른 영내 동맹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세칙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후 하원의 법안은 상원 법안과 조율되고 다시 상하원 표결을 거친 뒤 최종 국방수권 법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은 나토 동맹과 개별 동맹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나토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나토는 인도태평양과 다른 지역에서 나토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맹체이자 방어적 동맹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공동의 도전 과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국의 도전이든 사이버와 신흥 기술로 인한 도전이든 우리 모든 나라들이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이끌어온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사이버와 비확산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긴밀히 교류해왔다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20일 나토와 한국 간 협력 관계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을 초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는 한국과 오랜 양자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이버 방위와 비확산,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 실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측의 협력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을 포함한 나토의 핵심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를 언급하면서 나토와 아태 국가들은 사이버와 신기술, 기후변화, 해양 안보, 회복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당시 피해자의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사과한 뒤 한국 국회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사건의 본질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의를 되찾는 데 있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논란이 될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고 이대준 씨 아들은 지난 20일 한국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한 피살 공무원 아들의 반박문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 아들은 편지에서 한 가정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국회의원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월북이 확실하다는 듯 주장한 쪽이 월북의 증거를 내놓아야 하며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함부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조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주장하고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돼 그걸 항의했고 사과를 받아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규정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고 이대준 씨 아내 권모 씨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편의 잦은 월북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 이후 또다시 월북을 입에 올리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가족들은 2차 피해를 당해 절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자는 마지 없다고. 한 가족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구나. 정부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국민을 이렇게 바보처치 만들고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 씨는 모든 국민이 소중한 목숨이라며 어떻게 선택적으로 월북 의도 여부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진상규명은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VOA는 우상호 의원 측에 어떤 입장인지 질의했지만 우 의원 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특히 한국은 분명히 적법한 판결을 보장하는 법체계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이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it becomes a political issue. It seems to me very clear that South Korea does have a recognized legal system that functions in a way that provides assurance of appropriate decisions. 미국 내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도 해당 사건은 북한 정권에 의해 행해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not a political issue. This is not a controversial issue.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a government official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killed. His body was burned, and this was done by agent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President Moon Jae-in failed to protect him.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정의 추구의 문제라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19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2분기
국민 평화통일 여론조사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도발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63.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국정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0.5%로 가장 많았으며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대북정책으로 남북대화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꼽은 응답이 각각 26.5%와 22.4%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해법 모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한미 확장 억제 등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대북 제재 강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에서 신원을 확인한 참전 용사는 20일 현재 61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갱신하고 있는 DPAA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원이 확인된 미군 전사자는 모두 11명이고 지난해에는 41명, 2020년에는 14명의 무명 용사가 이름을 찾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원이 밝혀진 참전 용사는 지난달 23일 확인된 미국 육군의 고 제임스 콜먼 중사로 당시 22세였던 콜먼 중사는 미국 육군 제24 보병사단 소속으로 1951년 4월 25일 한국의 화천 저수지 인근에서 벌어진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실종됐다가 이듬해 전사자로 처리됐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서 받은 55상자에서는 현재까지 82명의 신원이 밝혀졌지만 당시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합의는 이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 당국의 논의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